지난 시간에 저희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이제 쉘 스크립트에서 거의 다 했습니다. 파일 문자 디렉토리 찾는 과정까지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조금 남은 잔챙이를 살펴보고서 같은 교재에서 쭉 뛰어넘어서 37부터 할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여기가 SQL이고요. 그럼 제가 뛰어넘은 데는 어디냐? 뭐 여러분들이 각자 좀 그 시간이 되실 때 각자 공부를 해도 좋을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다른 사람들이랑 코드로 협업하는 법, 기트업이랑 기트 사용법이 정확히 있고요. 그다음에 R 사용법이 위에 있고요. 조금 아실 텐데. 그래서 웬만한 거는 제어 흐름까지는 여러분들이 R 프로그래밍에서 좀 아실 테고, 어, 내가 조금 R을 빨리 쓰고 싶다. 이거 파이썬도 해당되는 얘기인데, 포그문을 더 아껴서 내가 모든 연산들을 벡터로 바꿔서 코드를 빠르게 만들고 싶다. 이런 거랑 그다음에 R에서 판다스에 대응되는 데이터를 편하게 쓸 수 있는 툴이 디플라이어 라이브러리인데요. 그 녀석 쓰는 방법이랑 그다음에 니트R은 제가 옛날에는 데이터 마이닝 숙제를 이걸로 받았었는데 RStudi오에서 마크다운 문서 R 코드랑 같이 넣어서 작성할 수 있는 툴이 있죠. 그게 니트R인데요. 그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또 다루지 않을 건 뭐냐면은 이거는 리눅스 쉘의 하드코어 버전입니다. 리눅스에서 조금 내가 우리 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패키지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를 전사에 배포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네 컴퓨터에 인스톨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고 나의 코드를 뭔가 패키지화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정도 고민이 됐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시 7로 돌아갈게요. 7에서 어디까지 했었냐? 그랩 기억나시죠? 그랩은 문자열을 잡아내는 거고 그다음에 물론 그 그랩은 우리가 다루지 않았지만 정규 표현식도 다룰 수 있다. 그다음에 작은 아씨들의 가상의 그 텍스트를 이용해서 거기서 텍스트를 찾는 방법 같은 거 했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조금 재밌게 배웠던 것들이 자, 달러 표시를 이용해서 이밸류에이션 하는 방법이었죠. 코드의 이밸류에이션. 자, 내부 명령어의 이밸류에이션. 사실 저도 상당히 헷갈리는 개념입니다. 코드를 이밸류에이션 한다. 네. 저희가 이 정도 느낌은 압니다. 파이썬이나 R에서 변수 다루실 때 나는 분명 내가 좀 for 구문을 짜다가 보니까 변수명 자체가 1, 2, 3이 있어가지고 내가 for 구문을 돌리면서 그 나의 변수 1, 나의 변수 2, 나의 변수 3의 차례를 접근하고 싶어. 근데 그 변수는 스트링이 아니라서 그 변수에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 그때 R이나 파이썬에서도 이런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밸류에이션 하고서 이 안에 스트링을 집어넣으면요. 물론 저 명령어 다룰 수 있습니다. 잘 안 보이죠? 잠깐만. 메모장. 음. 저는 아마 R 기준으로 썼을 텐데 파이썬은 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저 안에 있는 스트링에다가 이벨을 쓰이면은 뭐 이를테면은 A는 3이라는 스트링 집어넣었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 스트링을 실행해 줍니다. A는 3이라는 커맨드를 진짜로 실행해 줘요. 그래서 실행 결과가 R이나 파이썬에서 어떻게 되죠? A라는 오브젝트에 3이 assign 되겠죠. 요거를 어떻게 이용하냐? 내가 포그문에서 포그문 안에 이름이 서로 다르지만 1, 2, 3, 4 규칙이 있는 변수를 접근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뭐 I in 1부터 10까지 이밸리에이션 하고서 적당히 뭐 R이나 파이썬의 모두 스트링들을 페이스트하는 기능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A,
I, 는, 뭐 I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의도하는 게 뭐냐? 4가 1부터 10까지 돌아감에 따라서 A1은 1이라는 스트링이랑 A2는 2라는 스트링이랑 A10은 10이라는 스트링이 이 이벨 안에 지금 들어가게 되겠죠. 파이썬 기준으로는. 그러면은 파이썬에서 저 스트링을 실행하라는 명령어가 저 이벨이라는 가정하에서 파이썬에서 뭐가 실행되는 겁니까? A1이라는 객체에 1을 집어넣고 A10이라는 객체에 10을 집어넣으라는 걸 실행시키는 게 됩니다. 뭔가 제가 이벨리에이션의 정확한 기능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벨리에이션을 한다라는 거는 뭔가 어떤 텍스트 스트링을 그 시스템 안에서 뭔가 커맨드로서 실행을 한다. 실행시킨 값을 받아온다.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요. 그래서 이것이 근본 없이 공부한 사람의 한계죠. 통계로 프로그램 공부한 사람이 말씀드릴 수 있는 여기까지. 요거 달러 내부는 내부 명령을 그러니까 내부 명령 스트링이겠죠? 내부 명령 스트링을 이벨리에이션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요 녀석의 역할은 뭐였죠? find .-name.txt 얘가 뭐였습니까? 요 녀석은 텍스트 파일들을 다 찾아주죠. 그래서 만약에 달러가 없었다면 여기 안에 있는 그 스트링 결과 자체를 스트링으로 이 WC 워드 카운트에 -L 스탠다드 인풋으로 집어넣었을 텐데 달러를 해서 집어넣으면은 WC한테 어떻게 알아듣게 할 수 있어요? 이 텍스트 워드 카운트하고 이 텍스트 워드 카운트하고 이 텍스트 파일 워드 카운트에다 각 파일의 접근을 해라는 명령으로 인식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비슷하게 우리 숙제에서도 뭔가 아마 이런 거 필요하시겠죠? A는 3. 그러니까 피보나치 쓸 문제에서 아마 필요할 텐데 에코 A 더하기 B 하면 A 더하기 B 스트링 되죠. 에코 그래서 A 그 변수들을 이벨리에이트 하는 기능이 자, 만약에 달러에서 괄호를 붙이지 않으면 그냥 요 한 글자만 이벨리에이트라는 뜻인데요. A를 이벨리에이트하고 B를 이벨리에이트하라라고 하면은 A 변수를 이벨리에이트해서 4, 2, B를 이벨리에이트해서 4 이렇게 돼가지고 2 더하기 4까지는 뜹니다. 자, 그런데 얘를 또 이벨리에이트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안에 2 더하기 4를 이벨리에이트해서 출력을 하라라고 해야 되겠고 이게 이렇게만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듣더라고요. 이거 아이고 잠깐만 이렇게 해야 되나? 제가 조금씩 헤맵니다. 미안합니다. 또 틀렸네. 여러분 이 제가 알아가지고 갖고 오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연습을 했었냐면 제가 이런 연습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연습을 실행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혹시 띄어쓰기가 필요할까요? 띄어쓰기를 한번 해볼까요? 앞쪽이랑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맨 마지막에 지금은 이제 되지 않나요? 여기요.
자, 위는 되고 아래는 안 되는 이유가 혹시 제가 궁금한데 뭔가 모두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이유를 설명하시는 게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공부해서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위에는 안 돼요. 아래는 돼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잠깐만. 앞에 뒀다가 혹시 위는 안 되고 아래는 되는 이유 아시는 분이 있나요?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네.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공부해 봅시다. 그다음에 다른 거는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고요. 마지막에 이거 하나만 같이 연습해 봅시다. 자, find pipeline 도캐는요. 다음 쉘 스크립트에서 어떤 것을 수행하는지 짧은 설명문을 작성하세요. wc-l 그다음에 find.name-.dat 그다음에 파이프로 소트로 넘기네요. 한번 한 5초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다시 여기는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것이죠. 자, 현재 디렉토리에서 .dat 파일을 죄다 검색을 해서 그 파일명을 wc로 보내라. 그러면은 각 dat 파일에 대해서 wc가 라인을 카운트 해주겠죠. 그 녀석을 어디로 넘겨요? sort에다가 스탠다드 인풋으로 넘깁니다. 그러면은 -n은 숫자 오름차순 정렬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dat 파일에서 라인 숫자가 짧은 것부터 높아지는 순서로 쫙 파일들을 정렬해서 주겠죠. 그다음에 다른 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넘어간 것 중에서 바이너리 파일은 읽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매칭 후 파일도 그래도 너무 자기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서 좀 빼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까지는 연습 삼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이 수업 진도 마지막 기점으로 지금 다음 주 5일까지 수업이 오늘 포함해서 4번 남았거든요. 4번 동안에 이제 SQL 진도를 나갈 수 있을 때까지 나가보려고 조금 여기 쉘에서 뒤를 조금 빨리 뺐습니다. 쉘 스크립트와 리눅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SQL에 나가기 위해서 제가 리눅스에서 조금 다루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QL을 다루기 위해서는 앞으로 뭘 할 거냐면요. SQL을 실행하려면 SQL이 깔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상 머신에 깔려 있기는 한데 조금 생각을 바꿨습니다. 여기서는 MySQL이 깔려 있거든요. 근데 MySQL 자체가 서버 기능까지 있어가지고 조작하기가 약간 좀 SQL 실습을 위해서 뭔가를 투머치하게 많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SQL의 본질만 들어있는 SQLite 프로그램을 한번 설치를 해서 그 녀석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가상 머신이고요. 그다음에 가상 머신이 있지 않아도 윈도우나 맥에서도 같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가상 머신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윈도우 머신이니까 윈도우에서 어떻게 까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그다음에 SQL을 일단 나가보기 전에 SQL을 난 들어봤다. 난 SQL을 써봤다. 안 써봤어요? 네.
음, 그러면은 제가 설치부터 가기 전에 잠깐 37 잠깐 보시죠. 보통의 큰 기관에서 데이터는 어떻게 저장하고 있을까요? 엑셀 파일로 저장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CSV 파일로 저장을 하고 있을까요? 거의 모든 사람이 마지막에는 한 개에 맞닥뜨렸다고 합니다. 자, CSV로 파일을 관리하면은 업무가 어떻게 커뮤니케이트가 될까요? 오늘 고객 목록입니다. 송부드립니다. CSV를 보내. 누가 합친 거 보내드립니다. 인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은 내가 우리 회사를 위한 귀중한 정보들을 손상시킬 우려가 커집니다. 그래서 휴먼 리스크를 포함해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관계도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내가 오늘 당장 고객의 어떤 정보가 필요한데 이 정보를 누가 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한테 정보를 부탁하고 그 정보가 무결적인 맞는 정보인지 확인하는 과정 등 약간 어 내가 원하는 본질적인 일을 위해서 오퍼레이셔널하게 불필요한 절차가 많아집니다. 이런 게 있으면 어떨까요? 뭔가 공통의 서버에 어떤 사람이 데이터를 집어넣으면은 그냥 그 집어넣어진 채로 있고 내가 어 데이터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필요한 사람이 원하는 형태로 추출할 수 있는 서버에 실시간으로 관리되는 엑셀 파일 같은 게 있으면 좋겠죠? 자, 실시간으로 관리되는 CSV 파일을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가 뭐 SQL이라고 저는 생각해도 된다고 무방 생각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스프레드시트가 멈춘 곳에서 다시 시작한다. 만약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10개 숫자비라면은 데이터베이스는 사용하기가 간단치 않지만 이 정도 간단한 태스크를 위한 게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요. 훨씬 큰 데이터셋에 훨씬 더 빨리 스프레드시트가 할 수 없는 많은 것을 필터링도 하고 합계도 내고 평균도 내고 추출해 가지고 CSV로 엑스포트도 하고 이런 것들. 그 녀석이 SQL이 하는 역할이고요. 어 아마 컴퓨터 사이언스나 IT 공학에 계신 분들은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을 따로 들으셨겠죠? 그래서 거기서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부터 빡세게 배우셨겠죠? 저희는 분석가 입장에서 듣는 거니까 이 설계자가 데이터베이스를 잘 만들어 주셨다는 걸 믿고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어떻게 추출하고 어느 정도 기초적인 통계를 SQL 레벨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공부해 볼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서버에서 돌아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있는데 있다고 치고 접근하려면은 내가 SQL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내 PC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단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맥 가상 머신 없이 맥 쓰시는 분들은 맥 터미널에서도 아마 될 겁니다. 저는 데스크탑 기준 지금 지난 실습은 데스크탑 폴더 들어갔었는데 홈 디렉토리로 갈게요. 홈 디렉토리에 뭐 여러 가지 깔려 있는데 저의 SQL을 깔 그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폴더를 만듭니다. 빅데이터 22년 가을 SQL. 이제 BDEF SQL 폴더가 생겼죠. cd BDEF SQL 들어가 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하려면 일단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겠죠. 우리는 일단 SQL 클라이언트는 많은데 그중에 SQLite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볼 겁니다. 자, SQLite 다운로드 페이지 한번 클릭해 보세요. 운영 체제별로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뭐 소스 코드로 직접 설치할 수도 있는데 프리컴파일드 어쩌고 있죠.
자, 우리는 프리 컴파일된 거를 다운로드 받을 겁니다. 얘네들은 설치 과정을 할 필요 없이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만 풀면은 바로 실행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리눅스에서 이 웹 링크에 있는 자, 프리 컴파일드 바이너리스 for 리눅스 이 녀석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요. 자, 다운로드 받으려면은 마우스 오른쪽 단추, 링크 복사. 링크 복사하려면은 이거 깜빡했다. 그 클립보드를 공유하고 있어야 이쪽으로 들어가죠. 자, 저는 그냥 안에서 파이어폭스를 켜겠습니다. 켠 다음에 제가 뭐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로를 복사하셨다고 치면은 메모장에서 경로가 잘 복사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이 경로를 wget 명령어의 인자로 집어넣어 주시면 다운로드를 받아줍니다. 자, wget은 웹get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웹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주는 그 우분투의 명령어입니다. 저 주소를 그냥 복사하려고 그랬는데 저 정도는 제가 손으로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SQLite Web 2022 SQLite Tools 저는 리눅스입니다. x86 340만 zip 자, 뭐 다운로드 받는 거 좀 떴나요? 자, 그럼 다운로드를 잘 받았다면은 LS를 쓰시면은 빨간 어노테이션으로 zip 파일이 있겠죠? 압축 파일을 우분투 상에서 풀어야 하는데요. 압축 그 기본적으로 우분투에서는 unzip이라는 커맨드가 또 깔려 있습니다. 압축을 푸는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unzip하고서 그 zip 파일명을 입력해 주시면 한번 엔터 쳐볼래요? 저는 탭으로 그냥 자동 완성시켰습니다. 이렇게 뭐 파일들이 압축에 풀리는 거 보이시나요? ls 하시면은 공명의 폴더가 하나 생긴 것으로 보실 수 있고 저는 zip 파일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탭으로 지웠고요. 다음에 cd로 넘어가 가지고 저기 안에 깔려 있는데요. 편하게 쓰기 위해서 모든 파일들을 상위 폴더로 옮기겠습니다. move from은 모든 파일 어디로 옮길 거예요? 현재 디렉토리 기준으로 상위 폴더. 그러면은 이제 파일이 없는 걸 ls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cd 점점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상위 폴더로 가셔서 다시 ls를 눌러 보시면 제가 쓰고 싶은 프로그램이 이 폴더에 들어온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깔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굳이 지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다음에 폴더도 그냥 폴더기 때문에 지우려면은 하위 폴더까지 삭제한 -R 옵션을 이용하셔서 지워야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는 저의 가상머신 상에 SQLite를 깔았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어요? 네. 나 지금 우분투가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은 자, 프리컴파일드 바이너리스 for 윈도우즈도 있죠. 자, 우리는 보통 여러분들의 랩탑은 64비트 윈도우일 거니까 자, 여기서 DLL도 있는데 툴스를 받으십시오. 자, 압축을 풀고 압축을 풉시다. 압축을 저는 D 드라이브에
풀어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윈도우용으로 깔린 거랑 EXE만 없고 파일명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실행을 시킬 건데 SQLite는 그냥 실행시키면은 한번 커맨드 라인에서 입력해 보시겠어요? SQLite 3? 아이고, 왜 실행이 안 돼? 잠깐만요. 네, 참 중이군요. 음. 네, 제 서버에서는 저렇게 실행하면 실행이 됐는데, 음, 일단 제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할 거냐면요. 음, 그 실행하는 풀 명령어가 이렇게 옆에 DB를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접근할 데이터베이스를 지금은 웹이 아니라 실습을 하고 있으니까 그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wget 이것까지 해보고 안 되면은 이 sudo apt 인스톨로 깔 거예요. hps low github user content.com 클립보드 공유 활성화 하신 분들은 바로 붙여 넣으시면 돼요. 소프트웨어 SW 카펜트리 펜트리 BC 마스터 노비스 SQL 젠 서베이 데이터베이스 점 SQL 여러분도 다운로드 받으셨나요? 만약에 윈도우용으로 하실 분들은 그냥 요거를 여기까지 쭉 긁으셔가지고 자, 여기 웹브라우저 상에서 경로 치시면 지금 텍스트 파일이 뜨죠? 요 녀석 자체가 어떤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고요. 이 녀석을 자, 뭐뭐로 저장, 크롬에서도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있을 거예요. 이 녀석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서 모든 파일로 하시고 D 드라이브에 저는 여기다가 같이 집어넣을 겁니다. 젠 서베이 데이터베이스 .sql 이렇게 하시면은 저장. 자, 윈도우에도 집어넣습니다. 만약에 다 대비해서 집어넣고요. 똑같이 실행해 볼 거예요. SQLite 3. 그다음에 자, SQL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잠깐 어, 하나를 해야 되는데 나의 survey.db에 뭘 집어넣을 거냐면은 파이프로 gen survey database.sql을 집어넣어서 실행을 할 겁니다. 이 녀석이 안 되면은 제가 맨 처음에 봤던 오류 메시지인 SQLite 3를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못 알아듣고 있죠? 혹시 이건 될까요? 지금 상당히 좀 재밌는 상황에 마주쳤는데 여기 SQLite 3 있죠? 근데 현재 폴더에 SQLite 3 접근하려니까
없대. 에, 제가 지금 집히는 구석이 하나 있어서 하나만 좀 제가 어제 시도했던 거랑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아, 이 대쉬가 약간 마음에 걸리거든요. 근데 안 되네. 뭐 이참에 잘 됐습니다. 아, 프로그램을 이렇게 프리컴파일드 데이터베이스를 프리컴파일드 소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하는 거 말고 리눅스에서 자체적으로 그 프로그램 추가 제거로 프로그램을 깔고 삭제하는 기능이 앱트거든요. 그래서 앱트 인스톨을 통해서 뭔가 리눅스 우분투 재단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패키지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깔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우는 거는 뭐 이렇게 리무브, 앱트 리무브 이런 걸로 지울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런데 내가 내 리눅스 시스템에 보통의 소프트웨어를 깔려고 하면 관리자 권한이 있어야 돼요. 네. 우리가 윈도우에서도 프로그램 설치할 때 가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분투에서 관리자 권한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녀석이 수도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냥 apt install SQLite 3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뭐가 필요한지만 봅시다. 갑자기 접근 거부됐다. 딕 패키지가 락이 걸렸어. 네 관리자냐? 여기서 그 가장 최상위 사용자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사용자는 보통 루트거든요. 너 루트 아니니까 너 인스톨 못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관리자 권한 내가 저 커맨드를 관리자 권한으로 하고 싶으면은 sudo를 앞에 붙여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SQLite 3 엔터. 그러면은 관리자 비밀번호 일단 여러분들 계정 자체는 관리자입니다. 근데 관리자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정의 비밀번호를 한번 입력해 보십시오. 비밀번호 뭐였지? 잠깐만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됐습니다. 이거 가상머신 쓰시는 분들은 960923입니다. 비밀번호. 그다음에 한번 실행해 봅시다. 이제 사실 SQLite를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거야. wget으로 다운로드 받을 필요가 없었군요. 그냥 아무런 명령 없이 SQLite 3만 한번 실행해 보세요. 뭔가가 열리나요? 뭔가가 실행되나요? 자, 뭔가 실행되는 거 확인했으면 일단 커맨드 라인으로 다시 빠져나와 봅시다. 빠져나오는 거는 .qit입니다. 자, 빠져나왔고요. 같은 거를 윈도우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더블 클릭해 보시죠. 음, 뭔가 그 명령 프롬프트 상에서 에스컬레이트가 바로 실행된 거 보이시죠? 똑같이 .qit로 빠져나오십시오. 근데 윈도우 상에서 내가 원하는 커스텀 DB를 에스컬레이트 집어넣으려면은 명령 프롬프트 상에서 실행을 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어, 윈도우에서는 명령 프롬프트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명령 프롬프트에서 디렉토리 오가는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CD 이런 걸로 막 오가죠. 자, 잠깐만 속성 조금
할게요. 네. 너무. 자, 일단 저는 D 드라이브에 깔려 있거든요. 그다음에 명령 프롬프트에서 디렉토리 구조 확인하는 건 dir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들어가야 돼. SQLite tools win32 x클립 340000. 뭐 저거를 다 치는 방법도 있지만 윈도우는 제가 그냥 폴더명을 바꿀 수도 있죠. 자, 적당히 치기 좋게 SQLite 정도로 바꿉시다. 그다음에 dir로 하고 그다음에 SQLite cd SQLite 들어갑시다. 이게 바뀐 게 반영이 안 된 게 아니고 밖에 하나가 더 있구나. 죄송합니다. 자, 겉에 디렉토리 이름을 SQLite를 바꾸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파일을 바로 이 아래로 옮깁시다. 자, 그러면은 디렉토리 누르면은 여기 SQLite 폴더 있는 거 보이시죠? cd SQLite 그다음에 dir 하시면은 먼저 아이폰의 잠금을 해제해야 합니다. 아,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 폴더 들어왔고요. 여기서 SQLite 3 똑같이 실행하시면 아까랑 똑같은 커맨드가 나오죠. 그래서 자, 퀴즈로 나오시고 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섹션 38.4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웹에서 받은 이게 지금 실습용 데이터베이스거든요. 실습용 데이터베이스를 우리한테 필요한 survey.db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에 한번 이거는 이유를 따지지 않고 그냥 한번 필요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SQLite 3로 survey.db 하시고 그다음에 gen survey 데이터베이스 SQL 이거 한번 실행해 보시겠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웹에서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베이스로 그 데이터베이스가 저장된 survey.db 파일에 저장된 그 테이블들로 SQL 구문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여기 커맨드 라인에서 켜실 때는 SQLite 3 survey.db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실습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혹시 조금 시간이 필요하신 분? 일단 QRT 빠져나오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윈도우 기준으로는 근데 제가 윈도우가 이 파이프라인을 알아들을지 자신이 없어요. SQLite 3 survey.db 하고서 좌측 gen survey SQL database.sql 이렇게 하면은 아, 자, 탐색기에 survey.db가 생성된 게 보이네요. 이 파이프가 쉘 이게 그 윈도우 명령 프롬프트에서 이 역할을 할지 좀 자신이 없었는데 먹히나 봅니다. 똑같이 SQLite 3 survey.db 한번 실행해 보시죠. 그러면은 같은 게 실행된 거로 보이시나요? 자, 같은 게 실행됐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SQLite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커맨드 사용해 보겠습니다. 일단 내가 임포트한 데이터베이스가 잘 뜨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보통 MySQL이나 아니면은 다른 이 정형 데이터를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들은 테이블을 이런 방식으로 좀 저장을 합니다. 네. 데이터베이스 1, 데이터베이스 2, 데이터베이스 3 파일 시스템과 견줘서 비교해보면 이거 하나가 폴더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폴더 이렇게 있고요. 요 안에 테이블 하나는 CSV 파일 하나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테이블 하나가 테이블 2개, 테이블 3개가 여기 한 데이터베이스에 쫙쫙쫙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SQL을 다루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라면은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뭐 있는지, 테이블이 뭐 있는지 띄워주는 기능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능이 SQLite에서는 어떤 그 명령어로 접근 가능하냐? .database랑 .tables로 접근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딱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만, 딱 하나의 폴더만 지금 접근하는 거고요. 그 하나의 폴더에 열과 행이 정의된 CSV 파일이 4개가 지금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열과 행의 정의는 뭐 나중에 천천히 다룰 거고요. 일단 4개의 CSV 파일이 있겠거니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윈도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부터는 가상머신 기준으로만 나갈 거예요. 데이터베이시스 tables 읽어보시면 이 리눅스 커맨드 라인이랑 같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가상머신이 있다면 좋고 만약에 급하면은 명령 프롬프트 띄우셔서 실습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윈도우는 끌게요. 자, 그러면은 SQLite DB는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다음과 같이 타이핑 하십시오. 저희가 했던 거죠? .quit 하시면 이제 나오실 수 있습니다. 다시 커맨드 라인으로 나왔고요. 다음에 다시 켜겠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쓰는지 또 다른 명령어 구경하고 싶으면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help를 치시면 더 많은 옵션들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명령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CSV 파일을 아무런 기능도 없이 사용하고자 한다면은 가장 먼저 할 뭐라 그러냐? 엑셀에 아무런 부가 기능을 쓰지 않고 내가 CSV 파일을 열었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몇 행에는 뭐가 있나, 어느 열에는 뭐가 있나 이렇게 하나하나 클릭 해보면서 확인하는 것이죠. 커맨드 라인에서도 비슷한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가상의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때쯤에 이 사람들이 탐험 기록을 이렇게 저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OCR로 뽑았는데 OCR로 이제 텍스트를 뽑았겠죠. 이제는 검색 가능하고 분석이 용이한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가지 옵션이 있다고 해요. 일단 OCR로 텍스트를 뽑았다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텍스트 파일로 집어넣을 건지 스프레드시트로 저장할 건지 아니면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집어넣을 건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자, 텍스트는 생성하기가 가장 쉽죠. 그다음에 리눅스, 우분투에 아니면은 다른 분석 소프트웨어에 여러 명령어와 궁합도 잘 맞지만 분석과 검색 도구를 별도로 구축을 해야 된대요. 뭔가 맥락이 있나 보죠. 그다음에 스프레드시트는 단순한 분석에는 적합할지도 모르지만 만약에 이 OCR이 엄청 방대하다면 잘 다루지는 못하고 그래서 이번엔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을 거예요. 사실 학교 스케일이면은 웬만하면 텍스트 파일이나 스프레드시트면 다 커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큰 스케일이면은 막 실시간으로 막 5천만 명씩 유저가 그 기록 들어온다. 이 너무 큰 스케일이고 하루에 한 1,000명 정도가 이용하는 서비스라고 해도 아니면 특히 실시간으로 운영되는 무언가면은 그거를 뭔가 파일 시스템으로 관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훨씬 적합해요. 그다음에 많이 생략하긴 했지만
파일 시스템과 달리 데이터베이스는 정말 자료 저장만을 위해서 만든 어떤 문법입니다. 파일 시스템은 뭐예요? 디렉토리 아래 CSV도 저장할 수 있고 EXE 파일도 저장할 수 있고 뭐 DLL 여러 가지 확장자의 파일들을 저장하기 위해 구현된 시스템이 파일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만을 위한 어떤 특징적인 것들은 없어요. 근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음 또 통계학과 수업이니까 너무 자세히는 설명하지 않고 저도 잘 모르니까 넘어갈 텐데 그 데이터베이스가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걸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보장 절차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무결점 절차라고 하나요? 어 어 사실 컴퓨터라는 것도 다 그 이 제로와 원으로 만들어진 어떤 트랜지스터들의 집합이고 그것도 가장 아래쪽에서는 전자의 운동이 이런 거기 때문에 가끔씩은 정보가 손상될 수 있는데 그 정보들이 손상되지 않았다는 걸 보장시켜 줄 수 있는 아니면 정보가 손상됐을 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그 로우 레벨 체계까지 이 데이터베이스가 조금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은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들으실 때 듣는 것으로 좀 해도 저희는 표면적인 것만 다루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의 관심사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로 정렬된 정보를 저장하고 다루는 방식이에요. 대체 뭐가 관계가 있는 걸까요? 자, 내가 로그를 하나 찍으려고 들어왔어. 아니면 내가 회원가입을 했어. 회원가입을 했는데 한 이용자가 한 아이디가 뭐 개인정보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있고 뭐 성도 있고 연령도 있고 이 한 사람을 구성하는 다양한 정보들이 있죠. 근데 이게 다 한 사람을 지칭한다는 걸 어떻게든 표현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사실 통계하는 사람들은 '그거 다 한 로에 때려 박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쉽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어 그 정보들이 다 한 사람을 뜻한다라는 거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좀 로우 레벨로는 어 고려할 게 꽤 있는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그냥 하이 레벨로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정보로 살펴보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 저장된 정보를 컴퓨터가 잘 알아듣게 하는 방식이다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요. 각 테이블은 데이터를 자 통계 기준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한 레코드를 기술하는 어 잠깐만 미안합니다. 제가 먼저 설명했어. 한 레코드가 한 행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어 우리 기준으로는 변수에 해당하는 거 있죠. 테이블에서 이렇게 컬럼 하나하나를 근데 보통 우리는 컬럼이라고 부르는데 엑셀을 많이 쓰신 분들이면 이 용어가 익숙하실 수도 있습니다. 컬럼은 보통 필드라고 부르죠. 엑셀에서 어떤 변수 기준으로 정렬할 거가 아니라 어떤 필드 기준으로 정렬할 거나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여기서는 열 대신에 필드란 말을 좀 쓰기도 할 것 같습니다. 자,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할 때 이전 값에 기초해서 새로운 값을 계산할 때 공식을 셀에 넣어서 구하지요. 어떻게? 는 셀 이전 이 셀 더 이 셀 뭐 이런 식으로요. 아이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는 자 특정 셀을 생성할 때 말고 특정 셀을 추출할 때도 모두 내가 "이런 걸 주세요." 하는 쿼리문을 써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한테 보냅니다. 여기서 관리자라는 건 진짜로 물리적인 어떤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을 대신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여기서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SQLite 3도 관리자 중에 하나고요. SQLite 3의 역할은 뭐냐? 내가 요청하는 그 문의 어 이밸류에이션과 그다음에 이밸류에이션 된 대로 연산을 수행해서 원하는 그 절차를 수행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SQL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결과의 반환 형태가 다 테이블 형태로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내가 어떤 쿼리를 하든
다 그 테이블 형태로 다시 여기 조회가 출력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 문법이 클라이언트마다 많이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음. 뭐 MySQL이건 아니면은 PostgreSQL이건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건 그 SQL 데이터베이스 광경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정보를 빼내오는 문법은 주요한 부분에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기준으로 배워도 다른 SQL 프로그램에도 거의 똑같이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실습할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점 테이블스 찍었을 때 여기 4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4개가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그다음에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각자가 다 CSV 파일처럼 생겼어요. 컬럼이 구성되어 이 컬럼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컬럼에 따라서 로가 착착착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말대로 하면은 하나하나의 로는 레코드라고 부르고요. 하나하나의 컬럼은 필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여기서도 출력을 해 보고 싶겠죠. 이거 한번 쳐 보십시오. 자, 앞으로 모든 문법은 이 양식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select 별표 from 테이블 이름 person 그다음에 마지막에 세미콜론 엔터 한번 쳐 보시겠어요? 자, 여기 비스무리한 게 나온 게 보이시나요? 자, 여기 지금 따로 그 필드 명은 안 나왔고 그 레코드들이 쫙 나왔죠. 물론 이 출력되는 양식은 SQL 그 데이터베이스 매니저마다 약간씩은 다를 수도 있어요. 네. SQLite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요 타입을 기준으로 이렇게 옵저베이션들을 레코드의 그 필드들을 구분해 줍니다. 똑같이 셀렉트 별표 프롬 뭐 사이트 다른 것도 한번 해보시죠. 사이트도 해보시고 비지티도 해보시고 그다음에 서베이도 하십시오. 자, 뭔가 우리가 왼쪽에 저장한 자료들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조금씩 익숙해져 보겠습니다. 일단은 SQL은 객체명의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아요. 세스처럼요. 그래서 사실 이 테이블명에서 굳이 대문자를 쓰실 필요가 없고 그냥 소문자로 다 쓰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셀렉트 포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이블 명뿐만이 아니라 이 명령어도 모두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사람들은 SQL 구문을 짤 때 나름의 조금 규약을 해요. 나름 뭔가 SQL 내부 구문은 대문자로 쓰고 뭐 변수명과 테이블명은 소문자로 쓴다던가 아니면 셀렉트랑 from 같은 SQL 그 쿼리 문법을 소문자로 쓰고 그다음에 요 필드명과 그다음에 테이블명은 대문자로 쓴다거나 통일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은 이제 요 구문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문의 역할은 뭐냐? 자, from 뒤는 뭐 같습니까? 자, from 이건 테이블명 같죠? 그래서 테이블명의 이 테이블로부터 무언가를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실 별표는 우리가 알죠. 와일드 카드예요. 그래서 다 갖고 오라는 거고 내가 임의의 컬럼만 갖고 오고 싶다 그러면은
자, 펄슨의 컬럼이 뭐 있죠? 아이덴트랑 펄슨을 있죠? 아이덴트만 가져와라 하시면 하나의 컬럼을 갖고 오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컬럼을 갖고 오고 싶다 그러면 컴마로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덴티 퍼스널 이렇게 두 개 갖고 오라고 하면은 두 개의 컬럼을 가지고 오고요. 패밀리까지 가지고 오라고 하면은 다 갖고 오겠죠? 물론 순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패밀리. 자, 그래서 필드명을 뭐 아무렇게나 순서 상관없이 내가 지정한 순서대로 선택된 필드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특히 현실적인 상황 반영을 위해서 아주 작은 테이블이지만 결측까지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결측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이것도 DB 매니저마다 다를 수 있는데 SQLite는 어떻게 출력하는지 보겠습니다. select 별표 from date 테이블 이름이 뭐였죠? widget. 제가 세미콜론 안 치면은 아직 구문이 안 끝납니다. 세미콜론까지 쳐야 옵니다. 여기선 지금 빈칸으로 구분해 놨죠? 그래서 빈칸이 앞에 있으면은 select 별표 from survey 하시면 세미콜론 하시면 중간에 735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십니까? 네, 중간에가 공란인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염두에 두고 계속 나가 봅시다. 대서문자 구분하지 않는다는 얘기 했고요. 하지만 그냥 다른 사람한테 코드 남겨줄 때를 깔끔하게 남겨주기 위한 주의할 점. 일관성을 가지십시오. 랜덤 대문자를 추가적으로 인지하지 않더라도 복잡한 쿼리는 충분히 그 자체로 이해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순서로 이게 컬럼 순서 뒤집을 수 있다 나왔고요. 컬럼을 반복해서 쿼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붙여보지 않을게요. 별표를 사용해서 모든 테이블의 컬럼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약간 쉬우니까 하나쯤은 같이 해보시죠. 사이트 테이블에서 사이트 이름만 선택하는 쿼리를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자, 10초 한번 각자 해볼래요? 어떻게 합니까? select. 자, 일단 from 사이트 테이블이고 뭘 선택하는 겁니까? 사이트 이름을 선택하래. 다시 올라가 봅시다. 사이트 이름이 이게 컬럼명이 name이죠? 문맥으로 보건대 위도와 경도가 옆에 있는 것 같고요. 우리는 사이트 이름만 갖고 봅시다. 제가 항상 세미콜론을 깜빡해요. 네임 뽑아라 그러면은 이렇게 그 세 개가 나오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쿼리를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한다. 아니면 다음과 같이 또 작성한다. 읽기 쉬운 스타일은 뭡니까? 이유는 뭡니까? 전자가 편하시죠? 네. 이게 뭐 맞다 틀리다는 아닌데 예. 우리가 점수로 드러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듯이 여기서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게도록 이렇게 위와 같이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셀렉트랑 프롬을 소문자로 쓰고 나머지 저 객체 이름들을 대문자로 쓰든지. 정리하겠습니다. 광경 데이터베이스는 정보를 테이블로 저장하고요. 숫자 컬럼의 숫자는 보통 고정되어 있고요.
레코드의 개수가 이렇게 조금 변하기 쉬운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 상대적으로 이 정의된 테이블에 행을 추가하는 건 간편한데 열을 추가하려면은 조금 귀찮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할 때는 열을 잘 설계하는 게 중요하고 좀 고정적인 게 뭘까, 가변적인 게 뭘까를 고민하셔서 설계하는 게 사실은 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를 다루는 프로그램이고요. 우리는 SQLite 쓰고 있습니다. 3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DB에서 정보를 추출할 때는 SQL이라고 불리는 특화된 언어로 쿼리를 작성하고요. 쿼리는 대서 문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배우는 것의 난이도에 비해서 실무에서의 활용성이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가 SQL 언어라고도 얘기합니다. 지금 단 2주지만 배워두시면은 쏠쏠하게 쓰실 쏠쏠하게 유용하실 겁니다. 계속 나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정렬을 해보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중복을 한번 제거해 볼게요. 데이터는 종종 중복돼서 쌓이는 것이 있죠. 쿼리도 종종 과잉 정보를 반영합니다. 가령 서베이 테이블에서 측정된 수량 정보를 선택하면요. 자, 보니까 우리가 테이블을 계속 좀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한 곳에 자, 요 테이블을 빼놓겠습니다. 펀트 한번 볼까요? 자, 서베이 테이블에서 펀트만 보시면요. 물론 하나하나는 좀 다른 옵저베이션이겠지만 이 퀀트 정보 자체는 라드가 여러 개 있고 쌀도 여러 개 있고 템프도 여러 개 있죠. 이 녀석을 뽑아와 보면 어떻게 돼요? 셀렉트 펀트 from 빨리 하시면 빨리 치기 위해서 굳이 다소문자로 쳤습니다. 라드 쌀 라드 쌀 다다다 쌀 라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리눅스에서도 나의 텍스트 파일에서 나의 텍스트 인풋에 대해서 듀플리케이트를 제거하는 명령어 유니크 있었죠. 이제 SQL도 없으리란 법이 없겠죠. 그래서 결과를 조금 더 쉽게 읽을 수 있게 만들려면 쿼리에 디스팅트 키워드를 추가하면은 중복을 빼고 뽑아준다고 합니다. 자, 셀렉트 디스팅트 한번 해보십시오. 라드 셀 템프 딱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나요? 자, 리눅스랑 달리 요 줄을 넘어서 중복되는 것들 또한 다 축약을 시켜주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이 해당 필드의 모든 레코드를 싹 다 조회해 본 다음에 진짜 유니크한 것만 남겨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디스팅트를 하나 이상의 칼럼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다면 별개로 구별된 값의 쌍의 유니크가 반환됩니다. 자, 가령 로 데이터 한번 보시면 예제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자, 734 라드 734 잠깐만 중복되면 딱히 뭔가 예제로 칠 만한 건 없네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735번 옵저베이션에 대해서 상상하기를 PB에 대해서 라드를 한번 또 쟀다고 칩시다. 735번에 대해서 라드를 두 번 쟀다고 가정해요. 그러면은 테이큰이랑 퀀트를 재면은 735 라드, 735 라드 이렇게 두 개가 있게 되겠죠. 다른 거는 다 유니크한데 735 라드는 두 번 있게 돼요. 만약에 내가 셀렉트 디스팅트를 테이큰 펀트가 주면
그 쌍 단위로 디스팅트한 것만 남겨주니까 만약에 그런 녀석이 있었다면은 중복을 날려줄 겁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주로 하는 분석에서 쌍으로 유니크가 필요한 거를 뭔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뭐 가상의 약간은 현실과 동떨어진 예를 들자면 하나가 아이디고 하나가 구매한 아이템이라고 하시면 한 사람이 내가 만약에 뭐 쇼핑몰 유저라면은 뭐 주방 세제나 아니면은 치약 같은 거는 여러 번 사겠죠? 네. 한 사람이 산 아이템들을 좀 유니크한 아이템들만 뽑아 보고 싶으면은 셀렉트 디스팅트하고 아이디, 아이템 이렇게 해 가지고 가지고 오고 싶을 수 있겠죠? 만약에 아이디를 없애고 셀렉트 디스팅트 아이템만 하면은 그냥 그 쇼핑몰에 있는 아이템들 유니크하게만 갖고 올 뿐이지 해당 사람이 유니크하게 뭘 샀는지는 모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어떤 셋의 상품을 샀는지 알고 싶으면은 아이디, 아이템 이 녀석을 디스팅트하게 불러오시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또 친절한 설명이 하나 있네요. 양쪽 경우에 설사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이게 바로 옆에 있는 컬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복이 제거된 것을 주목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하나 기억할 것은 행은 실제로 정렬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단지 정렬된 것으로 화면에 출력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여기서 새로운 이제 뭔가 주어지는데요. 이제는 정렬을 한번 해볼 겁니다. 사이트 테이블에서 별개로 구별되는 날짜를 선택하는 쿼리를 작성하세요. 보자. 그래서 날짜 순으로 별개로 구분할 건데 그거를 날짜를 정렬해 가지고 뽑을 겁니다. 원래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는 쿼리된 순서로 저장되는 거지 그 자체에서 어떤 순서를 지정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네. 매일매일 새로운 손님들 들어오시면은 그 손님들 레코드 반영해 가지고 새로 정렬을 해 주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파일 아래에 해서 적재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뭐 정렬을 하고 싶을 수 있고 아니면 이미 정렬 규칙을 정해 놨어도 다른 방식으로 시간선 정렬이 돼 있지만 나는 다른 방식으로 정렬을 하고 싶을 수 있어요. 어 들어갑니다. 일단 person을 그냥 출력해 볼게요. select 별표 from person. 그런데 여기서 아이덴티티를 보시면은 다이어, PB, 레이크, 로, 덴포스라 가지고 뭔가 사전식으로 나열된 것도 아닌 것 같죠? 의냐식을 아이덴트 기준으로 사전식으로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오더 바이 아이덴트. 오더 바이는 자, 셀렉트 하신 다음에 이 결과를 어떤 필드 기준으로 정렬할 것인지를 결정해 줍니다. 한번 엔터 쳐보시겠어요? 이제 아이덴티 기준으로 덴폴스 다이어 레이크 PB 로가 된 거를 보실 수 있죠. 자, 디폴트로는 오름차순으로 정렬되는데요. 내가 만약에 오름차순으로 뒤집어서 내림차순으로 쓰시고 싶으시면은 디센딩의 줄임인 디스 쓰시면 이번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오름차순을 명시적으로 어센딩 ASC로 정렬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정렬은 한 필드로만 하시고 싶은 경우보다는 여러 필드로 정렬하시고 싶을 때가 더 많겠죠. 연도별로 저장된 데이터의 경우에는 일단 사람에 대해서 정렬을 한 다음에 각 사람마다는 연도별로 정렬을 하고 싶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 자, 쿼리를 서베이를 갖고 오는데 테이큰이랑 펄슨을 갖고 올 거예요. 근데 일단 1순위로 테이큰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되 퍼슨 이름에 대해서는 내림차순으로 한번 정렬을 해 보시죠.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제가 텍스트를 쓰기 귀찮아서 그냥 별표로 할게요. select 별 from survey. 여러 개로 정렬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컴마로 구분해 줍니다. 첫 번째 정렬 순위는 taken으로서 오름차순 정렬하고요. 그다음에는 person 이름 순으로 정렬할 건데 사람 이름에 대해서는 descending으로 한번 정렬을 해 보겠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제가 from을 빼먹었군요. 자, select 별표 from survey. 한꺼번에 다 치니까 조금 구분이 힘들죠. 자, 잠깐만 다시 올라가 볼까요? 자, 일단은 테이큰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된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펄슨 기준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751번 한번 보시겠어요? 레이크, PB 두 명이 있을 때 PB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레이크가 나왔죠? 여기까지 뽑고 그다음에 이거 뒤에 거를 위해서 필요하구나. select taken select take person from survey 했는데 요렇게만 보면은 중복들이 좀 있죠. 219 다이어, 222 다이어 이렇게 있어요. 정렬된 것을 distinct하게 뽑아주고 싶으면은 distinct까지 넣어주시면 이제 정렬된 것을 유니크하게 가지고 오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순으로 정렬도 해보고 뽑아도 봤습니다. 우리가 엑셀에서는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죠. 정렬한 다음에 특정 기준만 만족시키는 걸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서머리도 한번 내볼 수 있고 평균도 내볼 수 있고 그다음에 R이나 파이썬 쓰시면은 두 서로 다른 테이블에서 필드 명만 같으면 머지도 하실 수 있죠. 자, 전부 다 SQL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다음 진도에서 지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SQL의 가장 기초적인 사용법을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